네. 자, 직선도 조금 더 푸셔야 돼요. 직선에도 뒤에 가면 자치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도 조금 더 얘기할 게 있고 하니까 직선 어쨌든 이제 주말까지 쭉 풀어가지고 오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직선 다 질문 받는 게 끝날 거예요. 끝나야 돼요. 됐습니까? 네. 이거 2학기 공수 2 이거는 언제쯤 끝나요? 이거 여름방학 내에 못 끝내거든? 그래서 최대한 하다가 8월 끝까지는 갈 거예요. 8월 끝까지는 가고, 그리고 그게 한 7, 80%까지 끝나게 되면 9월이 들어서면 아마 내신으로 또 돌아와야 돼요. 네. 여름이 짧아서. 자, 갑니다. 중심의 좌표가 A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점 1,3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들을 구하세요. 이런 겁니다. 1,3으로부터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은 이런 점들인데, 이 점을 x, y라고 하면 됐습니까? 됐어요? 우리는 이 점을 뭐 O라고 할게요. OP의 길이가 2가 되는 x 값을 찾아야 되죠. x, y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자취방정식이죠. 됐습니까? 얘랑의 거리가 루트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양변 제곱해서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1,3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들은 이게 원이고, 이 원은 1,3이라는 게 중심이고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뭐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중심이 원점이면 AB가 0,0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됐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원의 방정식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 얘는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나타냅니다. 됐습니까? 네. 얘를 전개하면 우리 그 2차 함수도요. y는 a의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하면 이게 뭐죠? 꼭지점이 p, q인 거죠. 근데 2차 방정식을 이렇게 그냥 전개해서 이렇게 풀어 헤쳐서도 쓰잖아요. 우리가 얘를 표준형, 얘를 일반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름을 외우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꼭지점을 알아서 표현하는 방법과 그냥 풀어 헤쳐서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도요. 이렇게 쓰면 중심이 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됐어요? 아까 우리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4였었나? 2의 제곱이었었죠. 얘도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빼기 6y 더하기 10 빼기 4, 6은 0. 네, 얘하고 똑같은 식이죠. 실제로 전개해보면. 반대로 우리는 이 식을 보면 이렇게 묶을 수 있어야 돼. 이 식을 보고 야 이거 중심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얘랑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이거의 반의 제곱. 그쵸? 빼기 1 y제곱 빼기 6y 이거의 반의 제곱 더하기 9 빼기 9 그리고 여기 있던 더하기 6은 0이라고 식을 변형하면 얘가 x 빼기 1의 제곱 얘가 y 빼기 3의 제곱 요거 다 이쪽으로 넘기면 4, 2의 제곱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보고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은 4니까 2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쓴 식이 모두 원이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썼다고 해볼게요. 오, 이거 원의 식이다. 원의 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묶을 거예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아이고 빼기 1 됐어요? y제곱 플러스 4y 더하기 4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 더하기 12는 0 x 빼기 1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은 이거 했더니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네요. 됐어요? 아니 이게 r 제곱인데 이거 음수가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는 원의 식이 아니에요. 뭐 무슨 식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걸 만족하는 XY는 없어요. 실수 XY는 없어요. 그래프상에 나타낼 수 없는. 그쵸, 그쵸. 그래프상에 나타나지가 않죠. 이걸 만족하는 XY는 뭡니까? 없는데요? 야, 어떤 거 제곱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좌표평면은 다 실수만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복소수를 떠올린다거나 하시면 안 돼요. 됐어요? 이런 애는 없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는 언제나 원이 되는 건 아니다. 얘가 원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걸 외우는 게 아니야. 저거 나도 안 외우는 거야. 그냥 묶어서 만들어 보고 넘겼더니 오른쪽이 양수여야지만 원이지. 그래서 이 식은 이 식 자체만을 보고 원이네 라고 함부로 장담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걸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크다. 아이, 저도 안 외우는 식이에요. 그냥 묶어서 이쪽으로 넘기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어쨌든 얘가 원의 식을 풀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 식만 보고 무조건 원이 될 거라고 장담하지는 말아라.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식은 어떻게 쓸 거냐? 자, 예를 들면 어떤 애가 X축에 접하는 원. 자, 만약에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쵸? 뭐 이쪽으로 접할 수도 있는데 얘의 중심이 A, B라고 해볼게요. 참고로 이 반지름 얼마예요? B죠, B. 여기 반지름이 B죠. 요 반지름이 A, B라고, 요 중심이 A, B라고 해볼게요. 참고로 이때 B 음수거든요. 그럼 이 반지름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B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근데 B든 마이너스 B든 관계없이 X축에 접하게 되면 이 원의 중심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이라고 할 때 이 R이 B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B제곱 이렇게 써야 돼요. 마이너스 B든 어쨌든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없어지니까. 네, 이렇게 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R은 절대값 B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부호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Y축에 접하는 원은 이쪽에 이렇게 접해서 여기가 A, B라고 하면 이땐 반지름이 뭐하고 관련이 있어? A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쵸? 이쪽에 있어서 여기가 A, B면 이때 반지름은 마이너스 A죠, 사실은. 그쵸? 근데 어쨌든 A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중심이 A, B일 때 여기는 A제곱이 됩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네. 두 번째. 이번에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예를 들면 이런 원이 있겠죠. 이런 원. 그쵸? 그럼 이 원의 중심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A, A입니다. 왜냐면 이거 무조건 Y는 X 위에 있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얘는 A, A예요.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의 제곱은 반지름도 A죠. 그쵸? 혹시
요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 점은 뭐라고 쓸 거예요? 좋아요. A를 양수로 잡는 사람은 마이너스 A, A라고 중심을 잡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무조건 A를 양수로 놓는 사람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놓을 수 있어요. 이거 A, 마이너스 A 아닙니까? 이렇게 놓는 사람은 X 좌표를 무조건 A로 놓는 사람이에요. 습관적으로. 양수, 음수가 뭐가 중요해? 그치? X가 A이면 Y는 마이너스 A인 거지. 그치? 이때는 A가 음수인 거지. 근데 우리는 좋아요. 요렇게 가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저 원의 식은 여기다 쓸까요? X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R이라는 양수를 통해서 다 그렇게 표현해요. A 대신 R이라고 쓴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여서 X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자, 하고 싶은 얘기. 중요한 건 사실은 여기 있는 애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라고 놔도 되지만 A, A라고 놔도 되지 않나? A가 음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이 될 수 있어요. A가 양수인 거, 음수인 거. 그거 말고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1, 4분면, 3, 4분면은 Y는 X 위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치? 2, 4분면, 4, 4분면에 있는 애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집중해. 됐어요? 그래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다르게 해석은 되지만 중요한 건 그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라는 것 알아놓고 상황에 맞춰서 식 표현을 알아서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1, 4분면, 3, 4분면은 다 이렇게 쓰고요. 2, 4분면, 4, 4분면은 여기를 바꿔서 써요. 이쪽에 있을 땐 A가 음수인 거고요. 이쪽에 있을 땐 A가 양수인 거고요. 그냥 두 개씩만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주제가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쉬운 문제들이어서 얘가 원이 되도록 만들어 달래요. 다 묶고 오른쪽으로 넘겼을 때 오른쪽이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냥 대표 예제로 넘어갈게요. 자, 대표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고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 2를 지나는 이런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구하는 방법은 중심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y 마이너스 1 이거의 제곱은 r제곱. 됐어요? 됐어요? 자, r 반지름을 구합시다. r제곱을 구합시다. 어떻게 구할 거예요? 첫 번째 방법. 이 식이 얘를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4, y에다가 2를 집어넣으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집어넣으면 9, r제곱은 10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는요, 그냥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그냥 바로 구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죠. 1, 3, 여기 루트 10. r제곱은 10. 이렇게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두 점에 대해서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2대1 내분점 구하면 되죠.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써서. 그리고 점 6,4를 지나는 원 식을 구하고 0,a를 지난대요. 0,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8,2) 8,2가 맞아요. 4,12 지름의 양 끝이래요. 그쵸? 이런 의미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얘는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가장 기본은 뭘까요? 얘랑의 중점을 하나 구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중점을 구해볼 건데, 중점을 구하면 얘랑 더해서 2로 나눈 거 6,6 6,6이 반지름이고요. 그러면 R제곱 반지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되죠. 여기 2고요 4예요. 1대 2대 루트 5거든요. 여기가 2고 여기가 4면 피타고라스를 쓸 때 숫자를 작게 만들면 이게 루트 5라는 걸 암산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2 루트 5예요. 우리 이 도형에서 계속 이런 기법들을 배워야 3학년 때 가도 안 헷갈립니다. 3학년 때 3차가 나오고 이러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빨리 이런 걸 배워 놓으세요. 2 루트 5의 제곱이니까 20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이 원의 방정식 하나 구했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교과서가 아니라 어떤 참고서에서 x 빼기 x1, x 빼기 x2, y 빼기 y1, y 빼기 y2는 0 이렇게 공식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원의 방정식은 이 공식에 의하면 x 빼기 4, x 빼기 8 더하기 y 빼기 10, y 빼기 2는 0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아이씨 이거 외우는 게 더 힘들어. 이거 외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외워서 이거 전개해서 푸는 게 훨씬 더 힘들어. 그치? 됐어요? 근데 얘를 외우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벡터 방정식으로 푼 해석법인데 얘를 외우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게 왜 나오는지 보여줄 거예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얘가 왜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증명하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이 원 위의 점을 xy, 우리 구하고자 하는 놈을 xy로 놓죠. 됐습니까? 자,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원이 있고 지름이 있습니다. 지름의 양끝이 있어요. 여기 위의 점들은 이게 다 90도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A라고 놓고 이 점을 B라고 놓고 여기 있는 점들을 P라고 놓으면 PA와 PB는 언제나 수직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PA의 기울기를 써볼게요. X 빼기 8분의 Y 빼기 2 얘가 기울기죠. PB의 기울기는 X 빼기 4분의 Y 빼기 10 얘가 수직이니까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됐어요? 얘를 이쪽으로 곱해서 1로 넘긴 게 아까 그 식이죠. 보이세요? 얘를 전개하지 말고 이쪽으로 곱해서 빼기 괄호 2개 이쪽으로 넘기면 얘 더하기 얘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됐어요? 이게 지름이잖아. 원의 지름이니까 얘랑 무조건 수직이라고. P가 여기 있어도 얘랑 무조건 수직이라고. 이거 중3 때 원주각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PA의 기울기 쓴 거예요. PB의 기울기 쓴 거예요.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네네. 그래서 이 식을 넘기면 아까 그 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식을 단순히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식 외웠다고 해도 그 식 쓰는 게 이거보다 훨씬 더 귀찮고 짜증나거든. 근데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왜 그런지 원리를. 정석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얘는 요 점과 요 점이 수직일 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좀 기억해 놓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얘를 이렇게 푸는 건 특이한 상황이고요. 그냥 중점 구하고 거리 구해서, 그쵸? 네, 이렇게 구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심이 X축 위에 있대요. 자,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면 그 중심을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A, 0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쵸? 그러면 그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3,4와 2,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원에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뭐 배웠어요? 점, 직선, 원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죠. 근데 어떤 문제는 점의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직선의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쵸? 점점점 온 거예요. 얘는 원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이런 문제예요.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그럼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애는 이런 거죠. 왜냐면 중심이 A, 0이니까. 근데 얘가 얘를 지난대요. 됐습니까? 우리 지금 뭐 구해야 돼요? A하고 R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연립방정식이 나오죠. 그쵸?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3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R제곱 하나랑 얘는 2-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은 R제곱. 됐어요? 여기서 얘랑 같다 라고 놓으면 A 값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참고로 2차인 것처럼 보이지만 같다라고 놓으면 A제곱이 지워지면서 1차로 A 값이 딱 하나로 결정됩니다. A 값이 딱 결정되면 R 값이 나오죠. 그쵸? 네.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얘가 무슨 말인지 조금 더 해석을 해볼게요. 이걸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볼게요. 마이너스 3,4를 지나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요.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 원이 중심이 이쯤 있어야 되나? 중심이 이쯤 있어야 되나? 자, 어떻게 찾을 거예요? 뭐 그냥 대충 중심을 이쯤에 A, 0 이렇게 찾을 거잖아요. 네. 길이가 같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같다라고 풀면 점의 관점으로 푸신 거예요. 됐습니까? 저 A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 보이세요? 직선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원에서 어떤 두 점을 알 때 중심은 현의 수직이등분선이 반드시 중심을 지납니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수직이등분선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놈의 x절편이 바로 A, 0이에요. 점의 관점에서, 직선의 관점에서, 원의 관점에서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바라볼 수 있어야 지저분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원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지저분한데 직선의 관점으로 보면 되게 쉬운 문제가 있어요. 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야, 이걸 직선의 관점으로 보니까 너무 더러운데 이걸 원의 관점으로 보니까 되게 깔끔하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원의 관점으로 그냥 정말 해석을 한 거고요. 저건 기하학적으로 점의 관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의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면 그 수직이등분선이 X축과 만나는 요점이 바로 A, 0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해석 정도가 빨리 돼야 아까 제가 X축 위에 있고 여기를 지나는 원, 그 원의 중심을 어느 이쪽인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다 찍는 애는 진짜 이상한 애겠지. 그치? 그걸 알려면 거리가 같은 점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결국은 수직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대충 이쯤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그림도 좀 이뻐지는 거죠. 네.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저렇게 A도 찾아보고,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문제는 솔직히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풀고 다시 풀어볼 시간이 없죠, 솔직히. 그래서 공부를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풀어요, 한 문제를 풀면서. 그러기 때문에 에러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만약에 어떤 애가 이걸 풀어서 이 방법으로 풀다가 A, 0을 찍었다면 그 친구는 빨리 검산해 볼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지. 아니, 그건 되게 쉬워요, 사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어렵지.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거는 그 사람이 성격이 덜렁거리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동시에 두 문제를 푸는 거죠.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딱 맞아떨어질 때 이제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이제 그 친구는 실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8x 빼기 2ay 빼기 2 얘의 중심이 b,3이고 반지름이 r일 때 ab, r을 구하래요. 이건 뭐 그냥 묶을게요.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반의 제곱 y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ay 더하기 이거의 반의 제곱이면 a제곱이죠. 그리고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요거 넘어온 거 a제곱 더하기 18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y 빼기 a의 제곱. 네, b는 마이너스 4, a는 3. a가 3이면 이게 뭐냐? 3의 9, 18, 27. 따라서 r은 3루트 3. 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아마 여기 몇 개 더 있냐? 3점을 지나는 게 끝이냐? 아니야? 뭐 이렇게 많어? 6개까지 있네. 2개만 더 가볼게요. 자, 3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3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어떤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만약에 중심에 대한 힌트가 있다면 당연히 이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쵸? 중심이 뭐 어쩌고 저쩌고이고, 아니면 중심의 x좌표만 알려준다든지, 혹시 y좌표만 알려준다든지 그랬을 때는 얘를 이용해서 풀 거고요. 얘는 중심이 아니고 정말 뜬금없는 3점만 알려준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원의 입장으로 풀 땐 이렇게 푸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는 것보다, 왜냐면 이거 집어넣으면 막 전개해서 식이 되게 지저분해지거든? 이 식에다가 저걸 집어넣으면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만 구하면 되는 3문자짜리 연립방정식이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넣어볼게요. 0,0을 집어넣으면 C는 0. 그냥 끝났죠?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36 더하기 4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2B 더하기 C는 0 하나씩 나왔고요. 2,4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16 더하기 2A 더하기 4B 더하기 C는 0. 네, 요거 연립하면 AB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C는 0이고 A, B를 구하면 우리는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요, 역시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볼 거예요. 0,0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와 2,4 자, 제가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삼각형의 외심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외심만 구하면 중심이 나오죠. 그쵸? 근데 그럼 또 어쨌든 거리 구해야 돼. 그쵸? 외심을
점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 외심 대충 이쪽에 있는 것 같잖아 느낌이. 그치? 왜냐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요 점을 뭐 P, Q라고 놔서 얘 빼기 얘 제곱 얘 빼기 얘 제곱 얘 빼기 얘 제곱이 같다 라고 놨을 때 PQ 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앞에 점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구하면 중심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외심이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이거든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또 선, 직선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얘와 얘와의 수직이등분선을 구하세요. 얘와 얘와의 수직이등분선을 두 개만 구하세요. 됐습니까? 네, 얘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 그쵸? 점의 관점, 직선의 관점, 원의 관점 여러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네. 어쨌든 각 단원에서 원하는 지식은 이거야. 그런데 모의고사나 시험지에 턱 던졌을 때 이것이 원으로 풀까 직선으로 풀까 점으로 풀까 어떤 게 제일 빠를지는 솔직히 여러분이 많이 해봐야 돼. 예를 들면 이 경우는 다 비슷해 보여. 근데 혹시 이 세 삼각형이 하나라도 평행하거나 이렇게 평행하면 이때는 직선으로 하는 게 되게 편하거든. 원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왜냐면 수직이등분선을 하나를 구하기가 되게 쉬운 거야. 그러면 나머지 하나도 구하기가 되게 쉽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끝. 뭐 이거 A, B 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럼 여기서 구하면 저 PQ로 나와서 여기서는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Q의 제곱은 먼저 반지름 구할 수 있으니까 R제곱 이런 형식으로 나올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3점 주고 여기 3점 줬으니까 원이 나오고 얘를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을 3개 줬어. 이 직선을 3개 줬을 때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이거는 정말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점을 안 구하고 직선만으로 뭐 이게 직각삼각형이면 좀 이쁘게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좀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와 중심이 같고 그럼 뭐야?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 여기는 몰라. y축에 접한대. y축에 접하면 x 좌표값이 반지름이죠. 기억나시나요? y축에 접한대. 이 중심이 A, P야. 그런데 Y축에 접한대. 그러면 이 A가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1의 제곱이에요. 됐어요? 네. 이번에는 중심이 요 위에 있대. 이 중심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요 위에 있는 점 A, 마이너스 2분의 1 A 이렇게 써야 되겠죠. 저 위에 있는 점. 됐어요? 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위에 있는 점은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러면 중심이 얘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1 a의 제곱은 그리고 x축에 접한대. 그러면 반지름이 얘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됐어요? 네. 그런데 얘가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A 값이 구해질 거예요. 보이세요? 네. A 값을 구하면 A 값이 아마 2개가 나올 거여서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원 기본적인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제 이 다음부터는 원하고 어떤 직선하고 뭐 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딱 원에 대한 얘기까지만 한 겁니다. 네. 한번 풀어보세요.